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미국에서 채굴이 당분간 중지되는 이유. FTX가 셀시우스에서 돈을 빼간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채굴이 당분간 중지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리고 FTX가 셀시우스에서 돈을 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슬슬 비트코인 채굴 제한이 걸리고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너무 고열해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제목만 보고는 조금 흠칫하셨죠? 사실은 채굴이 금지된 게 아니라 지금 채굴에 제한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죠. 최근 미국에서. 그런데 너무 고열,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서 고열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거나 출력이 출렁출렁하면서 채굴기나 전기와 관련된 기기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보시면 익스트림 히트가 나오죠.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채굴을 접었고 그냥 하루가 날아갔다.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실제로 껐는지는 사람들에게 조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채굴장들은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채굴기 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채굴기를 끈 건지 의문점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계량기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마이너스면 이들 구라친 거임. 그러니까 얘네들은 껐다라고 하는데 끈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해당 지역 전력 부족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가 우연히도 채굴기를 껐다고 했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죠? 어쨌든 채굴장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 정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침 7시 45분부터 3,800가구의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정전이 일어난 곳들. 그래서 채굴기는 끄기 싫고 태양광에서 전기가 안 나오니 지역의 전기를 끌어쓴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 채굴을 한 애들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태양광 패널에 출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전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오버히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채굴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채굴업자들은 이게 아깝고 시간이 돈이죠. 어쨌든 채굴기를 돌리기만 하면 돈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멈추지 않고 지역의 전기를 땡겨 와가지고 썼다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량기를 찍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건 어쨌든 얘네들이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계량기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겠다고 선언한 텍사스의 채굴 회사들은 괜히 이 더위에 역적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지 아시겠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출력이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이 지역에 전기를 갖다 끌어다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역 전체에 전기가 부족해지고 정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잠시 내용을 더 보기 전에 이번에 저희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청산 맵을 많이 사용해 주셨죠. 청산 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산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하시고 위아래로 물량이 쌓이게 되면 단기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한쪽으로 많이 쏠렸을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들 사용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히든 볼륨이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히든 볼륨이 뭐냐면 이 봉이 완성되기 전까지 실제로 이 봉 안에서 매수 매도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꽉 찬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매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만큼 누군가는 여기서 열심히 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정가 거래가 아니라 시장가로 체결되는 것들을 파악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든 볼륨 기능을 오프하면 여러분들이 늘 보시던 이런 볼륨이 나오고 히든 볼륨 기능을 온 하면 실제 거래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매수 매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이 외부에 빌려준 이율에 대한 표가 이번에 공개되었다. 고객의 돈을 받아서 보통은 외부에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데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은행도 이렇게 하죠. 고객이 돈을 예치를 하면 그러니까 예금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서 작은 이율과 또 높은 이율의 대출로 예대 마진이라는 게 생기죠. 여기서 1차적인 수익을 내는 게 보통 은행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은행들도 다 똑같다. 누가 돈 입금하면 그걸 모아서 빌려주고 이자 나눠준다. 그죠?
다만 그걸 담보도 없이 빌려주거나 심사 없이 빌려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담보를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얘가 확실하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누가 아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회사들은 해당 정보를 오픈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보이죠? 얘들도 상당히 이 지경이 되니까 강제로 이렇게 오픈된 거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밟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네 라는 게 까발려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in thousands 여기에 0 3개를 붙이면 됩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1에서 11.5 3LO가 3에서 10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다 유명한 애들이 다 있습니다. 제네시스, 뭐 갤럭시 디지털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앞자리가 1 3, 4, 1, 1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게 보여지죠. 비율로 보면 대충 3AC에게 빌려준 파이가 날라간 건데 3AC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나오죠. 3AC가 절반 이상의 대출을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3AC에게만 빌려준 금액이 총 대출금의 절반을 차지했으니 이건 사실 배를 째자고 들었으면 얼마든 충분히 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3AC가 그냥 배 째고 나르면 당연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알라메다에게도 빌려준 금액이 상당했는데 이건 알라메다가 코인을 주고 그 코인을 담보로 빌려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알라메다가 이제 FTX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셀시우스에게 FTX 쪽 인원이 직접 가서 코인을 수동으로 인계받아온 흔적들을 내가 저번 블로그에 적어온 적이 있다. 그런데 FTX는 로저버가 2019년 코인플렉스의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한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 게 아닐까 싶다. 지금 로저버가 뭐 파산을 하네, 뭐 돈을 못 갚았네, 소송에 걸렸네 이런 소리가 나오죠. 로저버는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말과 함께 양아치 짓을 했어요. 로저버는 코인플렉스의 창립 멤버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창립 멤버로 들어갈 때 돈을 태웁니다. 이 돈을 태운 만큼 코인플렉스에서 굉장히 저리로 돈을 빌려요.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1%의 아주 저렴한 금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코인플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을 부르면서 고객들의 돈을 계속 유치를 하죠. 유치를 하다가 결국 유치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자도 줘야 되고 하는 돈이 없어져서 얘네들도 이제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로저버가 이 돈은 이 돈이고 내가 처음에 창립 멤버로 들어갈 때 맡겨놨던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건 언제든 갚을 수 있는 돈이고 이 창립 멤버로 들어갈 때 썼던 돈을 내놔라 라고 하면 돈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저 위의 이유를 보면 뭔가 신기한 숫자가 보인다. 어떤 회사는 1%대에 빌려주고 어떤 회사는 3%부터 시작한다. 그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1%는 지분을 태운 창립 멤버라는 뜻이다. 참고로 로저버는 코인플렉스라는 셀시우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 때 도와준 창립 멤버다. 로저버는 주주와 동시에 이 회사의 최대 채무자 중 한 명이다. 이게 웃긴 거죠. 주주이면서 최대의 채무자래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간 사람이죠. 게다가 로저버는 1%대에 아주 초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립 멤버니까 담보에 대한 프로세스도 까다롭지 않고 이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된다. 그죠? 어쨌든 창립 멤버니까 이사님이 돈 좀 빌려달랍니다. 아니면 이사님이 뭐 다른 사업도 하고 가시니까 돈 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저버는 이 회사에서 돈을 펑펑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최대의 채무자가 된 거죠. 오른다에 베팅했는데 그 방향이 맞으면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와서 돈을 펑펑 벌 수 있다. 그죠? 오아시스에서 물이 나오듯 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높은 이율을 준다니까 돈을 여기에 팍팍 집어넣고 잠그게 된다. 그런데 이게 코인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들 돈을 담보로 먼저 빼고 터트린다. 이게 완전 양아치인 거죠. 창립 멤버만 살아남는 거지. 고객 돈으로 원금 보장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로저버가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최대의 채무자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융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방에 베팅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코인플렉스에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이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파산 절차를 밟자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저버는 난 모르겠고 내가 빌린 돈은 뭐 언제든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내가 원래 창립 멤버로 들어갈 때 태웠던 돈 내놔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플렉스 출금 중단. 출금 중단이 왜 일어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출금 중단이 된 거죠. 먼저 출금 중단을 하다가 터트리고 모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코인플렉스 로저버 상대 8,400만 달러 채무 회수 법적 중재 돌입.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저버는 멍청했다. 코인플렉스는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로저버는 코인플렉스를 운영하는 애들도 지랑 같은 양아치 기질을 가졌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정확히는 코인플렉스 멤버들에게 돈을 쥐어줬어야지. 지만 살겠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그죠? 어쨌든 지만 살겠다고 돈 빼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지는 최대의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래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출금 중단한 코인플렉스 로저버가 4,700만 달러 안 갚아. 자, 그래서 로저버는 이렇게 자기의 악행이 부분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갑자기 로저버가 갑툭 튀었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뭐 로저버가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흉흉한 소리만 들릴 뿐이죠. 셀시우스에서 FTX, 알라메다는 로저버와 같은 포지션으로 셀시우스를 이용해 먹었다. 하지만 셀시우스가 터지는 걸 알고 이렇게 뭔가 정상화 느낌을 언론에 주면서 FTX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담보를 쓱싹쓱싹 쓸고 담아서 해체해서 가져가고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FTX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이 갚아야 될 돈을 직접 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래 담보금을 직접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FTX가 손해볼 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시우스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FTX가 그냥 원래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글이 있으니까 해당 글과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X, 알라메다가 안전하게 인출을 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담당자들에게 뽀찌를 좀 쥐어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셀시우스도 자기가 더 이상 운영할 의지를 상실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제 난 너무 진절머리 나서 그냥 다 포기할래 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셀시우스 측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애들한테 회수가 끝날 때마다 뽀찌를 뭐 몇 억씩 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FTX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 몰랐다. 그리고 정말 로저버는 역시나 양아치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고 했는데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라는 문제 날씨가 좀 덜 뜨거워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채굴장이 운영될 거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서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역 전기를 끌어다가 채굴기를 돌리는 바람에 지역에 정전이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뭐 이걸 강제로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셀시우스가 돈을 이렇게 가져간 이유도 이런 거고 보이저 캐피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계속 관련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지만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에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